change the way I feel about you. I promise I will stay forever close to you. We go together, it's all I know. Side by side is how we grow, hand in hand through these times. We'll fall and rise. Funny how you can open up the gray sky with only one of your sweetest smile. We go together, it's all I know. Side by side is how we grow, hand in hand through these times. We'll fall and rise. 로버트 카메론 일병은 침낭 속에서 깜짝 놀라 쪽잠에서 깨어났고 다시 춥고 무시무시한 유담리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11월 24일 오후에 유담리 남쪽 6km 지점에서 먹었던 추수감사절 식단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새우 칵테일, 칠면조, 그레이비 소스, 월귤 소스, 설탕에 졸인 고구마, 과일 샐러드, 다진 고기 파이, 속을 채운 올리브, 호두 땅콩과 커피로 구성된 그 특식은 현장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먹기도 전에 바로 얼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특식을 먹었던 그 며칠 전이 지금은 사무실 정도로 그립고 꿈만 같았습니다. 27일 밤 유담리 북동쪽을 지키던 미해병 실현대 DEH 중대가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고 유담리 남쪽에 보급로를 지키던 미해병 실현대 터키일의 C중대와 폭스일의 F중대는 고립됐습니다. 이로써 유담리의 미해병 57 두 연대는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머레일 리첸버그 두 연대장은 상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일단 더 이상의 서지는 중지하고 방어 진지를 축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담리와 하가루리까지의 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던 덕동국의 북쪽의 터키의 C중대와 그 남쪽의 폭스일의 F중대를 구출하기 위해 7연대장 리첸버그 대령은 아직 유담리까지 오지 못해 하가루리에 머물고 있던 7연대 2대 대장 랜돌프 로그드 중령에게 북쪽으로 이동해 F중대를 구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로그드 중령은 본부중대의 요리병 등 비전투병력과 간편된 화기중대 병력으로 편성된 소위 요리사와 제빵중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빈약한 부대를 이끌고 지원받은 전체 세대와 함께 덕동통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마다 적군으로 가득 차 있고 배강마다 중국군이 쏟아져 나오면서 박격포 등 중화기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리첸버그 대령에게 중과부적임을 보고합니다. 결국 리첸버그 대령은 크게 낙심하며 로그드 중령에게 다시 하가루리로 돌아가라고 지시해버립니다. 그런 동안 아직 큰 손실을 입지 않았던 7연대 AB중대는 통합 연대지휘소를 방어하던 C중대 1소대까지 동원하여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큰 저항 없이 터키의 C중대를 먼저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F중대에 있는 폭스일까지 가는 것은 중국군의 거센 공격으로 도저히 여의치가 않아 그 임무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맙니다.
해병일사단장 올리브 스미스 장군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오연대는 그대로 유담리를 방어하고 7연대는 유담리에서 하가루리로 통한 도로를 개통시켜라 라는 사실상의 철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지전 남쪽에 흩어져 있던 필로 대령의 1연대에게도 고토리와 하가루리 사이의 도로를 개통시키라는 철수 준비 명령 또한 동시에 내립니다. 이 명령은 스미스가 식군단장 알몬드나 맥어드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그 자신의 전투 경험과 냉철한 판단만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고스란히 반영한 매우 현명한 조치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스미스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 상부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머뭇거렸었다면 해병일사단은 탈출 기회를 놓치고 아마도 장진호에서 녹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리브 스미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하들의 안위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당시 하갈루리는 넓은 계열지에 위치한 사령부와 야적된 물자를 지키고 있던 전투병력은 고작 해병 1연대 3대대와 7연대 2대대 본부중대 뿐이었지만 각종 지원부대가 15개에서 20개가량 있어서 총 병력은 해병대 3,000명에 육군병력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갈루리는 장진호 남한에 위치한 교통요지로 당시에는 폭격에 살아남은 몇몇 민가만이 있었을 뿐 허벌판 계열졌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도 매우 방어에 불리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병 1공병대대 D중대가 장진호수가 있던 목재소를 운 좋게 발견하고 그곳에 쌓여있던 A급 목재들로 수많은 텐트들을 설치하여 수경지를 만들고 외곽 곳곳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친 방어진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하갈루리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1연대 3대 대장 루이지 중령은 하갈루리에 대한 중국군의 공격에 대비해 하갈루리 남쪽에 해병 1연대의 2개 중대를 배치하고 북쪽에 해병 1사단 포병대대 D포대는 병력 부족으로 자체 방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군 70명의 카투사 100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도로 확정 작업을 해오던 미국군 10공병대대 D중대에는 남쪽 이스틸 방어를 맡기는 등 각종 지원부대에게도 일정 부분씩 방어구역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해병 1공병대대만은 방어작전에서 제외시켜 아크 조명을 킨 채 밤새도록 활주로 공사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28일 밤 중국군 58사단이 174연대는 예비로 하고 172연대가 서쪽에서 173연대가 동쪽에서 하가루리를 공격했습니다. 남쪽의 넓은 계열지를 담당하던 해병 1연대 H중대, I중대 중에서 결국 H중대가 뚫리면서 중국군이 파고 들어왔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중국군은 정과학대 대신 미군의 방한복을 약하려며 돌아다니다 3대대 증원병력에 격퇴되는 등 어처구니 없게도 전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 중국군 시신 천여 구가 해병대 진지 앞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해병대의 사망자는 단 12명 뿐이었습니다. 사실 병력 수로만 따지면 하가루리의 미 해병이나 중국군이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력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중국군의 공격 실패는 어찌 보면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국군은 174연대를 예비대로 빼놓고도 미군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 이번에는 중국군이 미 해병대를 너무 얕잡아본 결과였습니다. 당시 미국에 대한 중국군의 전투 교리는 이랬습니다. 미군의 강력한 화력망을 뚫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제대로 된 백병전을 벌인다면 미군 병사들은 꼼짝 못하고 도주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군은 일단 미 해병의 화력망을 뚫는 과정에서 전멸할 지경이었고 어찌어찌해서 빈틈을 뚫고 들어온다 치더라도 일반 미군도 아닌 탁월한 기본 전투력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정신력의 해병대였습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백병전에서 위급시 근접전의 최강자인 권총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중국군은 27일 방어 준비가 덜 된 하가루리를 다른 지역과 동시에 남쪽에서 공격해 했었지만 워낙 험난한 지형 때문에 책임 부대였던 58사단이 하루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적기를 놓친 것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장진호동 쪽의 84단도 전날 공격으로 약해진 32연대 일대들을 간단히 제치고 28일 하가루리 공격을 측면 지원하려 했었으나 자신들의 공격 루트에서 재정비하고 있던 31연대 전투단의 보포수 대공포에 직사각에 막혀서 협조된 공격을 전혀 벌이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 해병대 입장에서는 하늘이 동격이었죠. 한편 덕동고개를 지키던 7연대 F중대는 27일 밤에 이어 28일 밤의 전투에서도 사상자가 77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선을 축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날도 덕동고개 폭수일에 시신 200여 구만을 남겨놓고 다시 후퇴했습니다. F중대장 바버데이가 얻은 결론은 이랬습니다. 중공군은 멍청했습니다. 매일 밤 거의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로 공격해왔고 돌격하기 앞서 나팔소리, 호루라기, 고함 지르기 등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은밀히 기습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붙잡은 포로들은 모두 동상에 걸려 있었고 피부는 차가운 바람에 갈라터져 마치 소고기 육포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공군은 전투병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나약한 토조송이 같은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전투는 끔찍했고 전투 후에는 잔혹했습니다. 중국군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한 해병들을 옷 손상을 줄이기 위해 대검등으로 무참히 처리한 후 파카와 방아나 등 옷가지를 모조리 벗겨갔고 해병대원들은 전사한 중국군을 끌어와 참호 모래주머니 대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발악하던 일본군에 의한 기억 때문에 죽어가는 중국군도 반드시 확인사살하는 등 쌍방은 적을 떠나 몰리성의 도를 넘어 매서운 동장군보다도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